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1장 전류와 직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전류. 자, 회로가 이렇게 갖추어지고, 회로에는 예를 들어서 배터리, 그다음에 저항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전구라든가 또는 가전제품 등등이 이제 저항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회로가 이렇게 닫히면은 그 전하가 그 회로의 도선을 타고 흘러다니는데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델타 t 동안에, 여기 델타 t 동안에 그 도선의 단면, 여기 단면 보이죠? 도선의 이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 델타 Q, 전하량 델타 Q를 평균 전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델타 T 동안에 통과하는 이제 전류의 양이 그 시시각각 변할 수가 있죠. 이게 어떨 땐 많이 흐르기도 하고 어떨 땐 적게 흐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의 전류를 알기 위해서는 델타 T를 DT로 이렇게 작게 줄여야겠죠. 자, 그래서 순간 전류 또는 전류의 정의는 DT분의 DQ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단위는 시간분의 아주 짧은 시간, 이게 초죠, 그죠? 짧은 시간분에 지나가는 전하량이니까 전하의 단위는 대문자 C, 쿨롱. 그래서 쿨롱 퍼 세크라고 해요. 쿨롱 퍼 세크. 쿨롱 나누기 세크. 그리고 이것들을 줄여서 A라고 해요. 암페어라고 읽고 A라고 써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양전하의 이동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정했는데, 관습이죠, 관습. 사실 움직이는 거는 전자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뭐 전자 뭐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을 전류라고 해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규칙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이제 모든 그런 대부분의 그 전류에 관련된 법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계속 쓰는 거예요, 관습대로. 그 다음에 전류의 미시적인 모형.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저항과 오음의 법칙. 자, 그 회로에 그 배터리가 연결되면 배터리 양단에 전위차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를 연결했을 때 그 회로의 저항에 따라서, 아직 저항이란 말이 이제 아직 나오면 안 되지. 이제 지금 저항을 정의하는 거니까. 그 같은 배터리를 연결했을 때 회로에 따라서 전류가 많이 흐르는 회로가 있을 수도 있고 적게 흐르는 회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때 아주 짧은 한 구역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원통 모양의 도선이 있죠. 그렇죠? 원통 모양의 도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도선의 길이가 L이고 그다음 단면적이 A라고 합시다. 단면적. 이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하고 이제 헛갈리긴 하지만 헛갈리지 않게 잘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단면의 왼쪽과 오른쪽에 그 전위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 전위 차이하고 그 다음에 전류의 크기의 비를 이렇게 저항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저항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같은 전위 차이라도 저항이 크면 반비례 관계에 있는 전류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저항이라는 거는 전류를 잘 못 흐르게 방해하는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그리고 단위는 이렇게 말발굽 모양의, 이것도 이제 그리스 알파벳의 한 종류인데 오음이라고 읽어요. 오음.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오음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오음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 법칙이 성립하려면은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는 델타 V가 변해도 이 비율이 일정하면 R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항이라는 거는 회로에 저항이 있으면은 저항값이 일반적인 경우에 변하지 않고 이제 일정한 거예요. 물리적인 거라서. 어떻게 생겼으며 뭐 길이가 어떻고 그거에 따라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저항이라는 거는 이제 일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항이 일정하면은 이 B가 일정하겠죠? 그죠? 전류분의 델타 V라는 게. 자, 그래서 전위차가 변해도 저항이 일정한 그런 물질을 오음의 법칙을 따르는 물질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오음익이라고 해요. 오음익. 그 다음에 그러니까 델타 V가 변할 때 R이 변하는 게 일정하지 않은 경우, 그건 이제 오음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물질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난오음익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비저항이라는 그런 상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닐 B자를 써서 이제 저항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항에 비례하는 정도, 그러니까 저항에 비례하는 정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항이 이 값에 비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비저항이 크면 저항이 큰 거예요. 이거 물질 고유의 값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비저항이 큰 물질은 저항이 크고, 그러니까 그 비저항이 큰 물질로 도선을 만들면 저항이 클 것이고, 비저항 값이 작은 그런 물질로 만들면 저항 값이 작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구리 같은 거는 이제 비저항 값이 작겠고, 그다음에 뭐 고무 같은 거는 비저항 값이 크겠죠. 자, 그래서 비저항이 균일한 막대기의 저항을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막대기의 저항은
막대기, 그러니까 막대기에 그 막대의 고유의 그 비저항값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비저항에다가 그다음에 비저항값이 정해져 있더라. 그러니까 막대기로 만들면 무조건 저항값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 막대기가 얼마나 굵은지 또는 얼마나 이렇게 길이가 긴지 그거에 따라서 변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터 가면은 뭐 이렇게 통과하는 뭐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 통과하는 작은 터널인데 그 터널이 길면 길수록 어때요? 통과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항값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류를 잘 못 흐르게 하는, 즉 아이들이 통과하는 거를 방해하는 정도는 그 터널의 길이, 즉 막대기의 길이에 비례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터널이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아이들이 잘 통과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자, 비정의 역을 전도도라 그러는데 전도도는 뭐예요? 이게 전기가 잘 통하는 거죠. 저항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비저항이 크면 방해하는 게 크고 전도도가 크면 방해하는 게 작을 것이고 이거 역수 관계에 있어요. 그죠?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의 비저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비저항이 크면 어떻다 그랬어요? 전기가 잘 안 통한다 그랬죠. 은이나 구리 같은 거는 비저항 값이 아주 작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그 순서죠, 보면은, 그죠? 1.59가 1.7보다 작고 그다음 점점 숫자가 커지죠, 그죠? 여기까지는 8승이죠. 10-8승까지. 그래서 은이 제일 잘 통하고 그다음에 구리, 그다음에 금. 나도 이제 이 표를 보기 전에 금이 제일 크겠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은이 더 크네, 그죠? 이 가격이랑 상관이 없네, 그죠? 그래서 구리가 은이 최고로 이제 전도도가 크고 비저항이 여기 작으면은 여기 전도도가 큰 거죠, 그죠? 전기가 잘 통하는 거. 근데 은이 제일 잘 통하고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금. 그래서 우리 오디오 케이블 같은 거는 보면 그 순수한 구리, 완전 순수한 구리는 없겠죠. 그래서 뭐 순도 99% 뭐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비싼 그런 오디오 케이블이겠죠. 그렇다고 은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디오 장비가 무지하게 비싼데 좋은 것들은 비싼데 그러면 뭐 은 정도로 아주 짧은 케이블 있잖아. 그죠? 짧게 연결하는 거. 이 정도는 뭐 은으로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리가 은에 비해서 뭔가 더 좋은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저항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어떤 특징. 우리 반도체 같은 데는 이제 금이 필수로 들어가는데 전도도도 별로 이렇게 뭐 구리에 비해서 좋지도 않은데 왜 금을 쓰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나도 그런 의미 나도 드네. 근데 내 생각에는
반도체는 어떻게 고장나도 어떻게 뜯어서 고칠 수가 없잖아. 한번 찍으면 끝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 그 회로 도선을 이렇게 구성할 때 아주 작잖아. 그죠? 아주 작고, 그리고 그 도선 사이의 간격이 말도 못하게 가깝죠. 그죠? 그래서 그게 조금만 이렇게 부식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를 못 쓰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최고로 안정적인 금을 쓰는 이유는 바로 화학적인 안정성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은 대신에 구리를 쓰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딱 드는 생각은 은이 그다지 화학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왜냐면 뭐 은수저로 뭘 이렇게 뭐 단백질을 떠먹으면 뭐 이렇게 색깔이 변한다며. 잘 모르겠네. 강도 차인가? 강도 차이. 어쨌든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찾아보세요. 알루미늄까지는 그래도 비저항이 아주 훌륭하네. 그죠? 전도도가 아주 훌륭해. 알루미늄까지. 그 밑으로는 이제 다 별로죠. 텅스텐, 철, 뭐 백금 뭐 이런 거. 막 비상시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급할 때 철을 쓰기도 해요. 그죠? 그냥 껌종이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잖아. 껌종이나 또는 급할 땐 그 알루미늄 호일 있죠? 그걸 뜯어갖고 쓸 때도 있어요. 나도 이제 그걸 뜯어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비상시에 뭐 고장났을 때 고치고 한 적이 있는데 알루미늄 호일로 했는데 잘 돼요. 알루미늄만 돼도 아주 훌륭하네. 뭐 별 차이 없네. 구리하고. 그죠? 근데 철도 되긴 되더라고. 왜냐면 클립 같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잘 되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 배터리 있잖아?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끼우는 곳 보면은 이렇게 탄력이 있는 뭐야. 그 철이죠. 그죠? 스테인리스 철인데, 그거 배터리 보면은 이제 한쪽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고 그다음 다른 쪽은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해서 이렇게 스프링 같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배터리를 끼우는데 이거 뭐 보나마나 뭐 구리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그렇다고 알루미늄도 아니고 알루미늄은 왜냐면 이게 한번 쑥 누르면 다시 복원이 안 될 거야 아마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보나마나 철인데 딱 보기에도 철이고 뭐 이렇게 해도 이걸 쓰는 걸 보면 뭐 철 정도는 괜찮나 보지 그죠? 자 고무 같은 거는 뭐 어마어마하네 비저항 값이 어디서부터야 여기 유리부터는 막 어마어마하죠. 전기가 아예 안 통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난 고무보다 유리가 더 안 통할 줄 알았는데 고무 정도만 돼도 이건 뭐 거의 최고급인데, 그지? 그다음에 석영이 이게 크리스탈인가? 아 크리스탈이 아니고 이게
석영이라고 그 수정이라고 불리는 그 보석 같은 종류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이건 뭐 비싸가지고 재료로 쓰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두 식이라 그랬는데 어떤 식을 결합한다는 얘기지? R은 이거 위에 그냥 하나의 식인데 정의 그죠? 요거하고 그죠? 저항은 이게 오음의 법칙이죠, 그죠? 이거하고 그다음 저항 값이 이제 여기 이게 이제 물질적인 법칙이고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정의죠, 그죠? 이게 저항의 정의죠,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요 식을 I에 대해서 풀면 I는 시그마 A L분의 델타 V가 되고 근데 지금 하는 이 과정은 그 열이 올라가면서 그 물질의 열이 올라가면서 그 저항이 어떻게 변하는지 열에 관한 그런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이건 생략하겠어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니크롬선이라는 그런 도선이 있는데 반지름이 0.32mm예요. 이 선의 단위 길이당 저항을 계산하시오. 단위 길이당 저항을 계산. 단위 길이당 저항은 뭐냐? 저항에다가 길이를 나눈 거예요. 단위 길이당 저항. 우리나라 인구에다가 우리나라 면적. 이게 뭐예요? 단위 면적당 사람 수죠? 그죠? 자, 그래서 뭔가에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개수를 나타내는 거에다가 면적을 나누면은 단위 면적당 개수가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길이를 나눈다? 그러면 단위 길이당의 개수가 나오는 거고 부피를 나눈다? 그러면 단위 부피당 개수, 즉 밀도가 되는 거죠. 부피 밀도,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 저항값에다가 길이를 나누면은 단위 길이당 저항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R이 뭐였죠? 로하고 L 나누기 A 이거였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L을 나눈 거예요. L을 나누니까 A분의 로만 남겠죠, 그죠? 이렇게 비정 나누기 면적 이렇게만 남겠죠. 근데 이제 니크롬선이 이제 원통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그 단면적은 뭐야? 그 원의 면적이죠, 그죠? 파이 R 제곱.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 R 대신에 0.32mm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단위 길이당 저항은 바로 3.1 오hm per m가 된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1m짜리 니크롬선이 있어요. 그럼 저항이 3.1 ohm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보통 1m면 너무 길잖아. 보통 한 길어야 1cm 아니겠어? 니크롬선?
길어야 1cm가 아니고 뭐 한 5cm. 니크롬선을 어디다 쓰는 거지? 아마 난로, 전기 난로 같은데 이렇게 열나게 하는 그거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꼬불꼬불 돼 있으니까 난로 같이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는 거는 진짜 1m가 넘을 수도 있겠네. 무지하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꽤 기니까 10m일 수도 있고, 그죠? 31호. 그래도 저항값이 그닥 크진 않네. 그죠? 자, 길이가 1m인 니크롬선에 10V의 전위차가 걸리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자, 그래서 저항값이 1m면 3.15ohm이잖아. 그죠? 3.1분의 3.1분의 10V라고 그랬으니까 전위차가 10, 3.1분의 10 하면 3.2 암페어가 나온다. 자, 그다음 온도에 따른 비전. 이것도 넘어가겠어요. 온도하고. 자, 그다음에 초전도체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있는 현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전도체로 만든 도선이 있다. 그러면 그 도선을 아주 차가운 곳에 차갑게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액체질소 뭐 이런 액체질소 갖고는 안 되나? 더 차가워야 되나? 어쨌든 아주 차가운 곳 차갑게 온도를 쭉쭉쭉 떨어뜨려서 어떤 임계 온도에 다다르면 그 어떤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가 되면 갑자기 저항이 0이 되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럼 그때부터 저항이 0인 그 순간부터 초전도체라 그래요. 컨덕터긴 컨덕터인데 슈퍼 컨덕터라고 합니다. 슈퍼 컨덕터. 이런 식으로. 이게 절대 온도죠, 이게. 4.2 정도 이하부터 갑자기 여기서부터 그죠? 4.15 정도에서부터 갑자기 0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임계 온도 여기 흥미로운 게 많이 나오네. 0.8도, 1도, 3도, 4도, 7도, 9도, 18도, 23도, 92. 이거는 정말 대단하죠. 134도는. 134도면은 273도가 0도죠. 그죠? 0도니까 이거 조금만 더 박차를 가하면 조금만 더 박차를 가하면은 아주 놀라운 물질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상온에서 초전도체. 초전도 열차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초전도체로 이렇게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이렇게 공중에 붕 뜨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로 왜 공중에 띄우냐? 만약에 기차를 공중에 띄우면 저항이 없어지잖아. 그죠? 그때부터는 뭐 그냥 날라다니는 거죠, 뭐. 그때 열차를 못 달리게 하는 저항이라고는 오직 공기 저항밖에 남지 않겠죠. 그렇죠? 막 날라다니겠죠. 그렇죠? 나중에 가서는 공기 저항까지도 없애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긴 튜브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공기를 싹 빼는 거죠. 완전 막 진공 이거 필요 없고 뭐 적당히만 공기를 적당히만 진공 상태로 만들어도 적당히만 빼도 공기 저항이 확 줄어드니까 어마어마한 속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 공기 저항이라는 게 속도에 비례해요. 속력에 비례하는데
그래서 점점 빨라지면 그 공기 저항이 점점 세요. 그래서 그 열차를 가게 하는 그 추진력하고 그 공기 저항하고 이게 힘이 딱 맞으면 더 이상 가속이 안 되는데 그거를 터미널 속도라고요. 터미널 극속도. 터미널 빌라시티라는 무슨 영화도 있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높이는 게 좀 그게 높이는 게 임무겠죠, 그렇죠? 임무라기보단 목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자, 여기서부터. 자, 여러분들 내가 강의 노트 나눠줄 때 요런 표시 있죠? 돼지꼬리,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꼬리 이렇게. 이거 여기까지 그냥 참고로만 관심 있는 사람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범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야 그러니까. 그죠? 여기 돼지꼬리 보이죠? 이렇게 돼지꼬리. 응? 여기도 초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쭉 다 넘기고 다 넘겨서 이 돼지꼬리 끝나는 그 다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전기회로에서의 에너지와 전력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차 시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2차 시를 합시다.